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시간입니다. 거시경제 지표와 또 기업 실적, 주로 이제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투자 전략과 또 관심 종목을 주시는 분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이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원인들을 다시 용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게 수급일 거고요. 외국인들 매도, 뱅가드 펀드의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느 정도나 이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될까요? 예, 먼저 간단히 뱅가드 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회사는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 운영 회사입니다.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이라는 분이 70년대 설립한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운영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기준으로 삼는 인덱스가 MSCI 지수에서 최근 이제 FTS 지수로 바꿨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두 지수가 거의 똑같은데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MSCI 신흥국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반면에 FTS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신흥국 인덱스 펀드에서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를 매도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매도 규모를 보면은 6개월에 걸쳐서 약 9조 원 정도의 금액을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외국인 매도 규모가 120조, 130조 이렇게 이르는 그런 규모에 미루어 볼 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 점, 또 한 가지 이러한 매도의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적인 영향보다는 이 외국인 매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나라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이 지수에 편입되거나 탈락할 때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효과는 장기적인 것보다도 단기적인 효과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뱅가드의 매물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은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 확실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시장의 수급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어찌 보면 이제 뱅가드 펀드가 좀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엔화도 중요하죠. 엔약세가 시장에 부담들을 주고 있고 자동차주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주춤한 것 같다. 어제 다시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90엔대 위로 약세 흐름이 다시 전개가 되죠.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예, 엔화가 이제 주중에는 잠시 또 약세가 주춤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매입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다시 또 하락을 했는데, 물론 환율이라는 것은 변수도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쭉 지켜봐야 되겠고, 또 이제 하지만 또 엔화라는 게 현재 가치가 또 특별히 지나치게 고평가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특히 또 우리나라가 많은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하지만 또 아까 뱅가드만 마찬가지지만 또 현재까지만 보면 조금 지나치게 우려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금융위기 전 2007년 전까지만 해도 100엔당 우리나라 원하는 800원대 아주 그런 이제 엔화가 약세인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었다가 순식간에 이제 금융위기 때 1,4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러한 측면이라, 다시 아직 과거로 돌아가려면은 멀었을 뿐만 아니고, 또 실제로 엔화가 더 약세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 관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했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두 업종이 IT랑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린 이유가 처음에는 싸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많이 경쟁력도 좋아졌고 또 인식도 좋아졌고, 또 일본 차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엔화도 있지만 또 쓰나미 이런 때 줄어들었던 이런 생산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또 IT 쪽은 사실은 우리나라 IT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분야가 주도한 것이 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이 스마트폰 분야는 특히도 일본 회사가 경쟁 관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삼성전자가 파는 프리미엄 제품은 또 더군다나 가격에 민감한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엔화 약세는 조금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엔약세 관련해서 가져오신 이 토픽스 지수. 이거는 이제
그 일본의 전반적인 요즘 추세? 증시, 예, 네. 거의 엔화랑 일본 이제 토픽스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데 네. 또 거꾸로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그 토픽스가 올라간다고 또 떨어지거나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네. 것을 보면은 또 이 영향이 엔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그 지금 이제 90달러당 90엔대로 올라왔잖아요. 예. 엔화가. 뭐 일본 정부에서 한 100엔대까지는 가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압박도 들어오고 예. 또 어제 외환시장 연결하면서 봤더니 그 시장 딜러들은 93, 4엔, 4, 5엔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보던데요. 예, 용 대표님은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다는 좀 시각이 그런 있습니다.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거기까지 가도 실제 영향은 음. 크지 않고 더 큰 우려는 그거보다 더 갈까 하는 그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가능성은 아직 크게 높아 보이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지 않나 네. 이제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지난주에 그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뭐 지표가 너무 최근에 좋아서 좀 마사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좋게 나왔고요. 또 어제 발표된 제조 PMI도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중국이 그 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런 낮아지는 추세가 멈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만 또 상대 다른 그 주요 국가 대비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중국의 의존도가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측면에서 볼 때 또 이러한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중국의 지표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많이 보는 게 또 전력 생산치인데 이런 예. 부분이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최근에 보면 지표가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증시를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뭐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경제 상황을 먼저 따져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경제 상황보다는 심리적인 요소가 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도 그리스와 중국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는 경제가 굉장히 나빠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중국은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7.8% 성장을 했는데 사실 그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는 주가는 다르군요. 예,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하락률이 제일 낮았고 그리스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 네. 얘기는 작년 연초에 그리스는 우려감이 실제로 경제가 나쁘지만 과도하게 반영된 그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독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이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약간 과도하게 반영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올해 증시를 볼 때 지금 그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위기 요인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관심 가질 만한 그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전반적인 좋은 섹터를 좀 좋게 보시는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것도 오늘 종목만 딱 얘기하시면 또 그런 시각을 못 들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 환율 변수 네.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환율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때 이제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올라갈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환율에 영향을 맞추는 것보다도 영향을 덜 받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수 업종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는 그 중에 현대 그린푸드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현대 그린푸드는 실제로 본 회사가 하는 그런 업은 단체 급식업,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위 3위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현대 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등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약간 지주사 성격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이제 회계 기준이 자산 규모가 2조 원 미만인 회사도 연결 재무제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이 그 이제 지금까지 별도 재무제표는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연결을 하건 또 연결이 되지 않건 자회사 실적은 어디도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에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이나 현대홈쇼핑 이러한 실적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제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측면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러한 면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였습니다. 늘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